예전에 저희가 한번 촬영했었죠. 모자이크 하고 나오셨잖아요. 알고 보니 조남인. 그래서 그렇게 찍었던 적이 있는데 드디어 잔금을 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팅부부입니다. 오늘은 약간 중개인이 아닌 계약이 아니고 잔금을 치른 매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봤는데 조금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떤 부분이 좀 달랐고 잔금을 치르는 절차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알아봤고 어떤 게 좀 힘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개를 하고 잔금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맞다 이것도 놓쳤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건 없었고 네, 맞아요. 그냥 일단 내용 다 알다 보니까 수월하게 했죠. 수월하게 했는데 이제 내 거를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요리사가 나를 위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요리를 내가 직접 먹어보는 느낌? 있고요. 저는 이번에 제 잔금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참 정신이 없겠다. 왜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했던 일이고 이 일을 할 때 컨택했던 분들이니까 전화 한 통이 굉장히 편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처음 잔금을 치르고 건물주가 처음 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법무사는 어디로 전화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은행은 당장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뭐 시중에 은행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뭐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은행을 정했으면 지점도 너무 많고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당장 어디를 가가지고 내가 물어봐야 하는지 왜냐면 계약하고 잔금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갑자기 딱 하려면 덜컥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잔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잔금을 계속 하면서 안내만 드렸었지 이제 내가 준비를 직접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금리가 몇 프로니까 이 정도 금액을 한 1년치 또는 2년치 정도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계산해보고. 그렇죠. 이게 참 설명만 하는 그 숫자만 딱 얘기했던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의 뭐 작년 대비하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랐구나. 체감하는 수치 자체가 샀을 때랑 완전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시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잔금을 치렀는데 은행을 컨택할 때도 조금 난처함이 있었죠. 왜냐면 아무리 저희랑 관계가 좋고 손님분을 연결해드리고 했던 지점장님들도 금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조건을 좀 좋게 해주고 싶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4% 중반대로 저희는 3개월 변동으로 했어요. 고정으로 할까 변동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변동으로 가보자. 내년쯤에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심에 3개월 변동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3개월 변동을 하면서 저희가 잔금하면서 계좌에다가 총 6개월치 이자는 미리 넣어놨어요. 보통 분들은 잔금 치를 때 이런 팁까지는 안 드려요. 왜냐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큰 돈이 나가서 잔금을 치르는데 중개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자 2년치, 뭐 1년치는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뭐 은행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준비되셨어요. 이게 너무 부담 가는 이야기라 굳이 중개인이 고객에게는 하지 않지만 막상 저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되니까 지금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라고 해서 1년치는 조금 부담이 되고 6개월치의 이자 정도는 미리 계산해서 그 이자가 빠져나가는 계좌에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6개월 동안은 편하다. 그리고 막상 이 매도자분이랑 오늘 딱 잔금을 치르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중개인일 때는 도장을 막 찍을 때 보통 대화를 많이 안 나누세요. 저만 보고 계시거든요. 도장 찍는 제 손만 보고 계셔서 되게 왜 아무런 대화도 안 나누시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매수자가 돼서 앉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 물어봤어요. 열쇠는 어디 있나요? 그 외에는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잔금날은 매도자분이랑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막 격하게 축하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중개 일을 해서 잔금을 치를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걸 느꼈네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뉴스 틀면은 부동산에 거래가 없다, 거래가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거래가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더 떨어지면 매입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금액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출 금리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기다린 그 기간 동안에도 건물에 대한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그 부분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네. 저희도 계약하고 잔금까지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원래는 짧게 끝나는 거였는데 임차인이 생각보다 명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도 해야 돼요. 임차인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명도가 너무 수월하겠다라고 해서 또 항상 도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도 할 수 있죠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임차인분들이 연락 두절돼 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더구나 뭐 코로나다 뭐라 하면서 뭐 재판도 계속 늦어지고 이러면서 이 명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잔금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장점은 그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한 시점이나 지금 잔금 치렀는데 이 사이에도 가격이 올라서 그래, 이 부분은 장점. 단점, 이 시기에 잔금 치르고 고정금리로 저희가 그때 대출을 받아놨으면 지금보다 금리를 거의 반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죠? 그렇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매입하는 목적 자체가 저희도 이제 뭐 임대 수익이라든가 시세 상승을 바라보고 매입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으로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일정에 되게 큰 차질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건물 자재비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이런 거는 단점. 그래도 그 기간만큼의 가격 오른 걸로 대비한다면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마이너스만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없는 게 그 사이에 되게 임대 시세도 많이 올랐어. 건축 자재값이 많이 오르는 것만큼 임대 시세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은 가장 지금 저렴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가는 게 맞다. 네. 어쨌든 저희가 첫 건물 입성을 네. 또 서초구로 해서 기분이 남다릅니다. 다음에 내년 생일에는 제 9월 7일에 건물을 하나 좀 받고 싶다. 9월 7일 잔금 11월 29일. 근데 언제냐? 조남인 씨 생일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기간이 일반 통상적인 계약 후 잔금 기간이더라고요. 딱 좋겠다. 아니 올해 생일날은 무리해서 자동차를 사줬는데 뭐 내년이요? 내년에는 뭐 건물 사달라고요? 열심히 벌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